안녕하세요. 오늘이 모여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오늘 강장 티즈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시리즈 3탄 3부로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며칠 전 방송인 양치승 간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70대가 돼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가정폭력을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양치승 간장은 어머니가 항상 공장을 다니며 저희를 먹여 살렸다. 그러다 보니 사실 굉장히 힘들었다. 아버지가 밥이 마음에 안 들면 밥상을 들어 엎고 손도 올라가고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모습을 본 거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사실 별로 없다. 아버지가 70대가 되셨는데도 옛날 버릇을 못 고치고 그 나이에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니 제가 폭발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 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8년간 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 부고를 알았다. 사실 슬프기도 했지만 편안했다.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건데, 왜 그렇게 평생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허무하기도 했고, 편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후느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지호 씨는 "내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지호 씨가 자신의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가정에서 위와 같은 양지치승 간장 가정 같은 가정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내 폭력은 아내만 폭력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함께 폭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폭력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은 육체적 폭력은 당하지 않을 망정 심리적, 즉 정서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이제 또 많은데 오늘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오늘 려고 했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부부싸움하고 가정폭력은 좀 구별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함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말다툼이나 의견 충돌 등으로 갈등 상황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나 말다툼은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의견 충돌 등이 한쪽에서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힘으로 물어붙일 때 평등한 관계가 무너질 때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럼 가정폭력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첫째, 은폐되는 폭력이라는 거죠.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은 가정사라는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폐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율이 아주 낮아요. 어. 그러니까 가족은 가족이라서 안 하고 남은 남의 일이라고 해서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제 은폐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반복되는 폭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치승 간장이 말했듯이 폭력적인 사람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약자에게 쉽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복되는 폭력이라는 거죠. 아내 폭력만 있다거나 자녀 폭력만 있다거나 부모 폭력만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중복돼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폭력하면 자녀 폭력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부모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슬픈 일이고 믿기지 않지만 요즘은 자녀에게 폭력을 당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다는 거죠. 넷째는 순환되는 폭력이죠. 이 특징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자신보다 약한 친구가 자기 맘에 안 들면 쉽게 폭력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면 데이트를 하는 관계에서도 데이트 폭력을 할 확률이 높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죠. 즉 보고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가정폭력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정말 싫어. 그래서 나는 가정폭력은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습득하고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 전이가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건 예외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할 뿐 통계학적으로 보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 특징은 이제 저의 경험으로 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가정 구성원 중에 누군가의 잘못으로 기분이 상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에 의해서 주기가 되면 상대방을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면서 긴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긴장이 고조되면 이제 폭발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폭력을 행사한 후에 이제 이들은 하해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회유하면서 변명하면서 이제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도 사다 주고 여행도 함께 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은 남편이 이번에는 정말 반성하고 있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피해자들은 '아 지도 사람인데 내가 우리 가정과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고 열심히 살았는데 모르면 사람도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폭력의 주기가 되면 가해자는 언제 자신이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약속했느냐는 식으로 다시는 폭력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냐는 식으로 돌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고 해도 소용없어요. 폭력 주기가 되면 가해자는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폭력을 행사해야만 진정이 되고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 상태에서 자기 반성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긴장 상황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 상태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공포 분위기가 더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공포 분위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어떤 폭력도 마찬가지지만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모두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가정폭력의 폐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가정폭력은 피해 여성뿐만이 아니라 피해 여성, 자녀와 가해 남성, 가족 전체, 지역사회,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치승 간장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했지만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 8년간이나 아버지를 안 보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힘들게 한다는 거죠. 가해자 역시 가족을 폭력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사랑은 주고받는 건데 이런 가정에서 가해자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런 감정 폭력이 자주 일어나면 알게 모르게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이런 폭력이 사회적 각종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폭력을 당하면서 피해 여성은 왜 가해자들로부터 관계를 끊지 못하느냐고 질문을 늘 하죠. 하물며 법정에서도 법관들이 피해 여성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떠나지 못하는지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째, 피해자들은 뭔가 내가 잘못해서 부족해서 조금 더 잘하면 좋아질까 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해자가 변화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변화하겠지. 저 역시 그런 믿음으로 4 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 문제죠. 여성들은 자녀 문제가 아주 큽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성년될 때까지,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끊지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힘들게 사는 게 과연 자녀를 위한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음.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적 문제죠. 그러니까 맞벌이로 경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면 좀 낫겠지만 집에서 살림만 했다면 관계를 끊게 되면 자녀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아주 경제적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에요. 우리 사회는 아직 이유 불문하고 이혼녀에 대한 편견이 좋지 않죠. 이런저런 이유로 여성들이 가해자로부터 관계를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맞고 사는 여성들을 상해서는 '왜 맞고 살지? 맞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 또 이혼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혼을 하면 뭔가 있겠지?'라는 꼬리표를 달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나쁜 편견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성들이 가해자로부터 관계를 끊는 거가 어렵다는 거죠. 가정폭력은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시민 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어야 해요. 즉 청소년들에게 성평등 의식을 가르쳐야 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소통과 배려, 공감의 능력을 교육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평생 교육으로서 성역할 고정관념, 권력 성찰 등의 부모 교육을 시켜야 하고 지역사회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은 사적인 폭력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신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고는 112에 하셔도 되고 피해자가 직접 해도 되고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해도 되고 가정폭력을 알게 된 지역 주민들 누구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2에 할 수도 있고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으로도 하셔도 됩니다. 두 곳 모두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요. 그리고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주거지 즉 쉼터 지원도 6개월에서 2년까지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 연락 금지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성들이 집을 나와서 주거지를 옮기고 뭐 쉼터 같은 데서 이용하다 보면 가해자들이 주민등록 열람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민등록 열람 금지 신청을 하면 가해자에게 보여주지 못하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밀 전학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아이들과 나와서 학교를 전학시키면 전학 어느 학교를 했는지 가해자가 찾아서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고 하는 이러한 피해가 있었는데 요즘은 비밀 전학을 하면 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는 거.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라는 거죠. 저도 여성단체 쉼터를 이용하면서 이혼을 했어요. 꼭 이혼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피해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여성단체나 상담소를 이용하셔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때리면서 맞으면서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양치승 간장에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건데 왜
이렇게 평생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허무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다는 표현을 한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뭐 가해자분도 있을 것이고 피해자도 있을 텐데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로 힘들 때는 특히 약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하게 되죠. 쉬우니까. 그래서 아동 학대도 많이 일어나고 가정 동반 자살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또한 생각해 봐야 할 많은 문제를 갖고 있죠. 이런 문제는 다음에 시간을 내서 영상을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도 하겠습니다. 불편한 얘기 끝까지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